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특징, 관여하는 막단백질도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잘라가지고 재배치를 했습니다. 자, 먼저 분극, 그리고 탈분극, 그 다음 재분극, 그 다음 다시 분극으로 회복하는 요 순서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극 상태, 아까 이거 분극을 유지하는 원인에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막단백질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가 분극 상태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이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칼륨 통로가 일부는 열려있지만 웬만하면은 거의 다 닫혀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은 분극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압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탈분극 상태. 탈분극 상태의 그림을 보면은 지금 칼륨 통로는 닫혀있죠. 지금 칼륨 통로는 여기 지금 닫혀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나트륨은 지금 통로가 열려가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탈분극 상태에는 나트륨 통로가 관여하는 막단백질이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나트륨 통로가 이때 열리고 그 다음 칼륨 통로는 이때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탈분극에는 관여하는 막단백질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재분극 때는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나트륨 통로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죠.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 통로가 관여하는 막단백질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분극일 때는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가 관여를 하게 되고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는 둘 다 닫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칼륨은 일부는 열려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개념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자, 지금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는 닫히고 열리고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항상 에너지를 써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분극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막단백질이라는 거지 분극 상태에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탈분극, 재분극 어디에서도 항상 돌아가고 있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이온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앞에 나왔던 관여하는 막단백질이랑 연결시켜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분극 상태에서는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했죠. 자, 펌프라는 명칭이 붙은 막단백질은 힘을 써서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온을 이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생명체 내에서 쓰이는 에너지의 형태는 뭡니까? ATP죠. 그 말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돌리는데 ATP가 사용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 통합과학에서 에너지를 써서 이온을 이동시킨다. 요거는 어떤 수송이라고 배웠습니까? 자, 얘는 능동 수송에 의해서 이온을 이동시킵니다. ATP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리고 탈분극이랑 재분극은 아까 나트륨 펌프가 탈분극에서 열리고 칼륨 펌프가 재분극에서 열린다고 했는데 통로는 명칭 자체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에너지 안 들이고 그냥 이동만 시키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능동 수송이 아닌 수동 수송, 에너지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수동 수송의 대표적인 예시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죠. 확산에 의해서 이온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확산은 뭡니까?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이동하는 게 확산입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으로 치면은 지금 세포막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죠. 그 말은 나트륨이 세포막 밖이 더 고농도이고 세포막 안이 더 저농도이기 때문에 에너지 없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반대로 여기 재분극을 보면 칼륨은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 말은 칼륨은 안쪽이 고농도, 바깥쪽이 저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이 탈분극과 재분극 때는 통로를 통해서 확산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분극일 때는 똑같이 이제 능동 수송에 의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로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험에서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데서 항상 기역, 니은, 디귿 고르는 보기가 나오게 되면은 기역과 니은에 좀 어려운 문제를 낸 다음에 디귿에 항상 요 보기를 조금 넣어가지고 내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 무슨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붙여요. 뭐 어떤 시기에 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고 뒤에 나트륨의 농도는 또는 칼륨의 농도는 안쪽이 더 높다. 혹은 바깥쪽이 더 높다. 이러한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 보기는 앞에 거 읽을 필요 전혀 없고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얘는 항상이에요. 항상. 자, 나트륨의 농도 먼저 보겠습니다. 세포막 바깥이랑 세포막 안쪽을 비교할게요. 자, 생명과학에서 요 대괄호 안에 이렇게 이온을 쓴다. 그럼 대괄호는 농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농도는 나트륨 바깥이 나트륨 안쪽보다
항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탈분극일 때를 봐도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니까 힘없이 나트륨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요거는 탈분극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분극, 재분극일 때도 항상 나트륨이 바깥이 농도가 더 높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칼륨도 생각을 해보죠. 칼륨의 농도 바퀴랑 안을 비교했을 때는 항상 칼륨은 안쪽이 농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분극일 때 보면은 안쪽이 고농도이고 바깥쪽이 저농도이니까 칼륨이 확산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탈분극 상태일 때 나트륨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재분극일 때는 나트륨이 바깥쪽이 좀 더 농도가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나트륨은 바깥이, 항상 칼륨은 안쪽이 농도가 더 높다라는 거 꼭 이거 적어놓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 안팎의 전하 분포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극, 그 다음 탈분극, 그 다음 재분극 순서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극 상태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안쪽이 음전하, 바깥쪽이 양전하를 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극을 꼽아가지고 막전위를 측정하면은 마이너스 70mV가 측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요 분극 상태일 때는 아까 앞에 분극이 유지될 수 있는 원인 3가지 배웠죠. 그거 기억하면서 암기를 하면 되고요. 자, 탈분극이 된 상태 이후로부터 봅시다. 자, 탈분극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우리 정리를 해서 알고 있겠지만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세포막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나트륨 이온은 보면은 지금 양전하예요. 플러스를 띈단 말이에요. 전기적 성질이. 그러면은 원래 안쪽이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성질을 띤 물질이 안쪽으로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안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전하를 띠게 되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음전하를 띠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전하분포가 한번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분포가 한번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재분극일 때를 봅시다. 재분극일 때는 앞에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바깥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칼륨도 양이온입니다.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어요. 원래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였는데 안쪽에서 플러스 성질을 띤 물질이 바깥쪽으로 갑자기 많이 나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쪽은 일시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되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재역전을 해서 전하분포를 회복한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포막 안팎의 전하분포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놓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앞에 나왔던 4가지 특징, 막전이 그래프 위치, 그리고 관여하는 막단백질, 그리고 물질의 이동 방법, 그 다음 막 안팎의 전하분포, 총 4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분극, 탈분극, 재분극을 정리를 해서 꼭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중요해요. 자, 그리고 63페이지를 보면은 생각해보기에 막전이와 이온의 막 투과도 변화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조금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중요한 그래프이고 기출문제에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 투과도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가 나오면 선생님이 먼저 이름부터 보라고 했죠. 요거는 뉴런을 통한 막 투과도 그래프를 나타낸 거고 X축과 Y축을 볼게요. 자,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막전이와 이온의 막 투과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막전이 그래프가 여기 끼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막전이 변화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초록색과 파란색의 막 투과도 그래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앞에 배웠던 거 그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흥분이 도달하지 않은 분극 상태에서 흥분이 도달했다. 그러면 탈분극이 발생하죠. 자, 그리고 나서 분극을 회복하기 위한 재분극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분극을 회복하게 되죠. 자, 근데 이때 이동하는 이온을 생각해 봅시다. 탈분극일 때는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이동하고 그 다음 재분극일 때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세포막 바깥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탈분극 다음이 재분극이니까 나트륨의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칼륨의 이동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만약에 여기 이온의 이름을 이렇게 안 알려주고 A의 막 투과도, B의 막 투과도라고 문제를 낸 다음에 A는 칼륨 이온이다, A는 나트륨 이온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서를 가지고 찾으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막전이가 증가하고 있을 때 막 투과도가 먼저 올라가는 친구, 이 파란 색깔, 얘가 첫 번째 이온인 나트륨이라고 보면 될 거고 나트륨의 이동 다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막 투과도 그래프인 얘가 칼륨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막전이 그래프랑도 같이 분석을 해보면 좀 더 알기 쉬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탈분극 상태가 이쪽이죠. 자, 이때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얘가 나트륨이라고 보면 되고, 자, 재분극 상태, 이렇게 막전이가 떨어지고 있는 재분극 상태일 때 이렇게 막투가 되고 올라가고 있는 얘가 칼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막전이 그래프랑 같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거고, 막전이 그래프 없이 투가도 그래프만 2개 나온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쌤이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교과서 63페이지 밑에 나오는 그림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흥분의 전도 과정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개념이고요. 앞에 나왔던 흥분의 전도 과정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 흥분이 도달하기 전인 분극 상태, 그리고 신호가 들어와서 탈분극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재분극이 일어난 다음에 분극에 다시 회복하게 되죠. 요 루틴을 따르는데, 자, 먼저 여기서부터 자극이 들어왔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 자극이 들어온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부위부터 탈분극이 일어나겠죠. 나트륨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이쪽에 탈분극이 일어났네요. 자, 그럼 나머지 이 뉴런의 요 뒷부분은 무슨 상태입니까? 얘는 아직 자극이 도달하지 않은 분극 상태겠죠. 자, 그 다음 상황을 봤더니 바로 옆에 부분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고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된 거겠죠. 아직 뒷부분은 아직 여전히 분극 상태입니다. 자, 근데 탈분극 바로 다음 시점인 재분극이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죠. 칼륨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구강 쪼개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상태 탈분극이 역시 바로 옆에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뒷부분은 아직 분극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탈분극이 일어났던 곳에서는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일 처음 탈분극이 일어난 곳은 분극을 회복하였네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한 부분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순서 그대로예요. 요 순서 탈분극, 그 다음 재분극, 그 다음 분극을 다시 회복한 거. 그래서 여기는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은 자극을 준 지점 있죠. 지금 여기 제일 앞부분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운 지점일수록 막전이 변화는 더 많이 진행된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적어놓고 문제 풀 때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제일 밑에 이제 결과를 보면 됩니다. 여기 지금 결과 그래프 여기 보면은 요거를 분석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자극을 준 지점 여기죠. 자극을 준 지점, 요 별표 지점. 여기에서 가까운 지점일수록 막전이 변화가 더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자, 막전이 변화 그래프 요렇게 나타내져 있으면은 여기 분극, 그리고 여기 탈분극, 그리고 여기 재분극, 다시 분극 회복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운 요 1번 지점 여기는 다시 분극을 회복한 여기겠죠. 그러니까 막전이 변화가 가장 많이 이렇게 진행된 상태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으로 먼 두 번째 2번 지점은 지금 재분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3번 지점 여기는 지금 탈분극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아직 자극이 도달하지 않은 요 4번 지점 여기는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은 여기 분극 지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 개념 은근히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안 헷갈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울수록 막전이 변화가 더 많이 진행된 상태여야 된다. 중요하니까 별표 5개 치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교과서 64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흥분의 전도 속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흥분의 전도 속도는 우리 크게 마리집의 유무 그리고 축삭의 지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리집의 유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뉴런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때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에 대해서 배웠죠.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축삭에 마리집이 이렇게 박혀있는 얘가 마리집 뉴런이 되겠고 마리집이 안 박혀있는 얘가 지금 민마리집 뉴런이 되겠죠. 자,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 두 개의 속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누가 더 빠른지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마리집 중요하다 했습니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했어요? 얘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얘는 열도 통하지 않고 전기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열 통하지 않는 거는 별로 상관없는데 전기 통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상관이 있죠. 우리 지금 흥분이 전달되는 데에는 전기적인 신호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통과를 하면서 전기적인 신호로 옆으로 착착착 전달이 되는 건데 절연체인 마리집에서는 전기적 신호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이온들이 이렇게 통과했던 통로들 있죠. 통로나 나트륨 칼륨 펌프들이 마리집이 박혀있는 부분에는 거의 없고 여기 지금 랑비의 결절 부분에 이렇게 밀집되어가지고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막단백질이 이렇게 랑비의 결절 부분에 밀집돼서 박혀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막단백질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있어야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랑비의 결절에서만 신호가 이렇게 전달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마리집이 없는 부분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모습이 점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거를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약전도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마리집 뉴런보다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 있는 민마리집 뉴런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민마리집 뉴런은 마리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촘촘하게 지금 막단백질이 이렇게 쭉 박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앞에서부터 착착착 전달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랑비의 결절에서만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서 전도가 되는 것과 모든 지점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것,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요? 자, 당연히 도약 전도를 하는 마리집 뉴런이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마리집 신경이랑 민마리집 신경 중에서는 마리집 신경이 전도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 자, 마리집의 특징 때문에 도약 전도가 일어나서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축삭의 지름에 따라서 속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축삭돌기의 지름이 클수록 전도 속도가 빠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중학교 때 전기 부분 배울 때 배웠을 거예요. ohm의 법칙, V는 IR 배웠었죠. 그래서 전선이 있으면은 길이가 똑같다고 쳤을 때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저항은 누가 더 작았어요? 저항은 면적이 넓은 얘가 저항이 더 작았죠. 그래서 저항이 작으면은 전류는 증가하게 되니까 얘가 전류가 훨씬 빠르다. 속도는 얘가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지금 축삭돌기 역시 전기적 신호가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삭돌기의 지름이 클수록, 지름이 더 넓을수록 전도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 B, C, D 각각 비교를 해서 속도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지금 마리집이 있는 애가 마리집 없는 애보다 속도가 빠르겠죠. 자, 일단 A와 B는 마리집 뉴런이네요. 그리고 C랑 D는 민마리집 뉴런입니다. 그럼 일단 C, D보다 A, B가 속도가 더 빠를 텐데 지름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름이 클수록 전도 속도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럼 A랑 B 중에서는 지름이 A가 더 크니까 A가 속도가 더 빠르겠죠. 자, 똑같이 민마리집에서도 똑같습니다. C랑 D는 똑같이 민마리집 뉴런인데 지름이 C가 더 크니까 전도 속도는 C가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A가 제일 빠르고 D로 갈수록 느려지는,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리집의 유무나 축삭의 지름 가지고 흥분의 전도 속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를 잘 해놓도록 합시다.